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고스탁팀입니다. 자, 오늘 장세가 좀 옵션 만기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상승 사이드가가 양대 시장에 좀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인 종합주가 지수가 좀 조정폭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날에 미국 시장이 조금 이제 상승폭을 좀, 이제 거래소 나스닥 시장과 거래소 다우 증시가 한 2.7%? 나스닥은 한 3.5% 정도로 이게 끝났는데요. 실제적으로 장 마감하고 나서는 이제 다소 나스닥 시장의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마감을 좀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속보가 좀 나왔죠. 이게 뭐 우리 정말 피곤한 시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레바논 어제도 잠깐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전쟁이 다시 일어날까 생각했었거든요. 레바논 쪽에 이제 이스라엘과 어떻던 무력 충돌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도 다시 한 번 더 호르무즈 봉쇄 얘기가 좀 나왔고, 여러 가지 이슈 뉴스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걸로 인한 이제 오늘 시장에 조금 관망세와, 그 다음에 이제 현금화, 이 전략이 좀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좀 설명 다시 한번 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QR코드 있죠? 휴대폰 가져다 대시면, 이제 무료 카톡방이 열립니다. 무료 소통방이 열리기 때문에, 오시면, 제가 또 종목이나 올라가는 것도 미리 말씀 좀 드리고요. 유튜브 잠 들어보시면 제가 힌트를 자주 드려요. 자주 드리고, 이제 관심있게 잘 들으시고, 계속 꾸준하게 들으셔야지만, 이게 시장 흐름을 이제 놓치지 않고 볼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장세 흐름이 좀 많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한번 살짝 발만 잘못 디디시면 마이너스 한 15, 20%는 금방 떨어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비중 조절해서 하시고, 무리한 비중은 실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어제 유튜브 쪽에 보시면 어제 한 17분 정도 때 해드렸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관련해서 이제 건설기계 우크라 재건이가 보라 그랬죠. 어저께 이슈 나왔던 애가 이제 히림하고 수산 이제 중공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림이 이제 뉴스를 보면 이란 재건적인 집중적으로 좀 들어왔다. 그럼 당연히 이제 히림을 봐야죠. 어저께 제가 그 유튜브 찍고 그 다음에 저녁 방송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히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분석을 해드렸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몰랐죠. 어쨌든 이제 이란 중동 재건에 관련했던 이슈 뉴스인데 살짝 이제 레바논 뉴스가 나오면서 종목이 조금 실망 매물 나왔죠. 그래서 어제 보십시오. 시간이 26일 4월 8일 날에 어제 저녁 7시쯤에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이게 메인이에요. 히림, 화성밸브, 뭐해주도 오늘도 급등을 좀 했습니다. 뭐해주 공격 못했고 히림 이렇게 5,640, 5,680원인데 아침에 이 종목을 우리가 보내줬어요. 아침에 보여드릴게요. 히림을 보여드렸는데 어디였나? 잠시만요. 히림은 아침에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히림 이 보세요. 문자 아침에 9시 8시 55분에 문자를 보냈어요. 아침에 5,350원 5,550원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하면 바로 주문을 넣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어제 추천 종목은 이렇게 드렸고, 메인이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 설명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목들을 드릴 때 아침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히림. 아침에 시초가가 5,540원이다, 그죠? 5,540원이에요. 5,540원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5,550원 주문을 넣어도 5,540원이죠. 그러니까 바로 체결을 해야 돼요. 시초가에 사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종목들이 좀 가다가 다시 5,480원 떨어졌거든요. 공략 모습 바로 사셔야 된다. 계속 설명을 드려요. 그게 한 1, 2분 정도 설명을 드려야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팔고 이거는 오늘 종가가 제일 저가기 때문에 아침에 다 팔아도 되고 들고 있어도 된다. 그래서 히림도 얼마 팔았냐? 6,500원까지 들고 가야 된다. 6,500원. 6,550원. 그럼 고가 얼마? 6,880원. 그럼 얼마나 먹었을까요? 히림 17%씩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먹었습니까? 그리고 유튜브에다 뭐라고 제가 올려드렸던가요? 뭘 보시라고요? 같고요. 자, 그다음 이게 지금 또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이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수도 있다. 파이프라인 제2에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수도 있다. 이것도 어제 뉴스 보여드렸잖아요. 파이프라인 뉴스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면서
호르무즈 관련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파이프라인에서 움직일 수도 있다. 그 이슈 뉴스를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관련된 종목이 오늘 철강까지도 붙으면서 올라갔어요. 재건 들어오면 당연히 철강 들어온다고 어제 저녁에 그 강의하면서 누가 현대제철 설명하길래 같이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철강주가 테마가 붙었긴 했어요. 그 파이프라인하고. 파이프라인 어제 뭐 들어갔을까요? 화성밸브 들어갔습니다. 어제. 이거 보세요. 화성밸브 어저께 이 종목들 보시면 단가 9,880, 9,080원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면 중동 정쟁이 이제 레바논하고 이스라엘이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매수가를 조금 낮게 설정을 해서 추천을 드렸어요. 이건 에세트 에너지고 어디 갔노? 화성밸브 아침에 9시 2분에 바로 사세요, 빨리 사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리고 빨리 늦었으면 KB의 동양철강이라고 사세요, 더 사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제 특히나 이거 어제 설명을 해주면서 왜 화성밸브를 갑자기 살 수 있나? 아닙니다. 어제 화성밸브 들어왔을 때 제가 회원한테 이런 얘기해요. 상단에 이런 거 하는 거다. 상한가가 안 들어가도 종가는 9,000원 이상이 끝나기 때문에 9,000원에 상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추천 안 했어요. 상가 안 했거든요. 대신 이제 KBM 메탈을 샀죠. KBM 메탈. 이거 들어가도 된다. 어제 대량거래 수반에서 수반하기 때문에 이런 거 들어가도 된다. 대신 내일 더 사야 되고 이게 2,000원까지 추계해도 된다. 그때가 1920원, 30원이거든요. 제가 호가를 한 55가 정도 위로 잡아줬어요. 그럼 55가로 위로서 아무리 봐도 이게 어제 종가가 1999원이거든요. 아무도 2,000원에 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비싸봐야 1950원에 샀어요. 대부분 다. 1920, 30원에 추천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종일 일단 주가 밀렸거든요. 내일 더 삽시다. 오늘 1,800원 더 산 거예요. 아침에. 오시자마자 바로 사라 했어요. 신규로 들어오는데 제가 뭐 살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사라 했어요. 그때가 1,820원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사라고요. 한 10분 정도 매수만 줬어요. 1,820원 이래가지고. 장중에. 이게. 하루 종일 아침에. 이게 살 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안 사신 거예요. 1,820원. 아침이잖아요, 아침에. 1,820원. 이 9시 20몇 분이거든요. 20몇 분까지 계속 있어요. 1,820원. 9시 20분까지. 다 매수시켜 드렸어요. 그렇게 추천드리고 오늘 어디까지 갔습니까? 오늘 고가가 2,100 1시 5분에 2,185원 고점 찍었죠. 문자 내역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자 내역. 동양철강 12시 34분에 문자 보냈어요. 상가 도전하고 혹시 부담되시면 오타까지도 그대로 적었죠. 2,185원에서 2,180원 이상에서 이제 더 팔아도 된다. 몇 시에? 12시 35분에. 고점은 언제? 1시 5분에. 고가 얼마? 2,185원. 제일 정확하죠? 제일 정확하게 팝니다. 이게 리딩하는 사람, 실력자들이 이렇게 리딩해요. 미리미리 보내줍니다. 미리미리. 제일 꼭대기 언저리. 화성밸브야. 미리미리. 오늘 1,700원 제일 매도 치고 나왔거든요. 화성밸브.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샀죠? 그죠? 나머지 부분은 10시 43분에 문자 보냈습니다. 10시 43분에 화성밸브 전량 매도 치고 나온다. 10시 43분에 고가 얼마예요? 10시 55분이에요. 다 팔 수 있어요? 다 팔 수 있죠? 17,000원 다 팔고 나가라고요. 대신 죽지는 않아요. 얼마 팔았어요? 제일 비싸 팔죠? 아침에 공략했잖아요. 아침에 사야 돼. 아침에 살 수 있죠? 여기에 아침에 살 수 있잖아요. 이거를 예고 없이 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살 거라고 미리 전날에 예고를 다 해드렸어요. 매수 단가는 조금 바뀌었죠. 왜냐면 이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모엔지 오늘 공략 못 했어요. 모엔지도 급등했거든요. 오늘 모엔지도 저 자리인데 오늘 공략을 못 했죠. 왜냐면 모엔지 같은 것들 장중에 수급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들어오면 공략 못 하거든요. 들어가서 먹었겠죠. 그렇지만 공략하지 않았어요. 왜? 장세가 이상해서. 그래서 우리 핵심 매매로 히림하고 화성밸브, 동양철강 이렇게까지 공략했고 장중에 또 캡스톤 파트너스 들어가서 단타 치고 나갔어요. 캡스톤 파트너스 단타 치고 나갔고 그 다음에 S&T 에너지는 계속 들어가는 얘기를 지금 뭐 한 12% 수익권에서 홀딩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왔던 이유가 저희가 미리미리 종목을 드려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런 설명을 좀 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이렇게 종목도 드려요. 다음날에. 내일도 이렇게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설명 잘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났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이게 미국 시장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그 다음날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관련해서 친이란 헤즈볼라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열받잖아요. 그지? 아니, 휴전했는데 24시간도 안 지냈는데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야. 정말 어이가 없지 않아요? 아니, 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저는 주말 정도는 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말 뉴스가 나와서 좀 이제 그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다음날 했어요. 이유가 뭘까? 찾아보니, 이유가 좀 명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뉴스를 보면, 휴전했는데, 이 뉴스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이거 덕분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 덕분에 이제 유가가 급등하고, 재차 미국 시장이 좀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레바논의 문제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호르무즈 해전을 중단을 했어요. 휴전 위반에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또 레바논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이란, 10개국 쓰레기통은 호르무즈 재봉쇄 아니다.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오고 계속 해명 뉴스가 나와요. 왜 저럴까라고 살펴보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 항로를 제시했대요. 왜? 이게 또 이제 병멍산 생기니까요. 기뢰로 인해가지고 선박 자체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란이 통제를 하면서 라라크 섬으로 북쪽으로 해양을 유도해서 그쪽으로 지금 이제 새로운 항로를 제시를 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했던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문제는 없고 이스라엘에 따른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언제 11일 날에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회담을 합니다. 호르무즈 통항 증가로 인해서 기존에 했던 10개 조항을 뭐 폐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지금 짝짝꿍 해가지고 이란과 짝짝꿍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받고 그걸 가지고 재건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11일까지 만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11일까지 공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담하는 상황에서도 만약에 이스라엘이 공격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게 좀 뭐가 될까요? 체면이 좀 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해드리면 11일 날이면 당장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협상은 잘 진행되지 않을까 봐요. 그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뭘? 주가가 밀어줄 때.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전쟁할 거면 벌써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이제 대형 재건 애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어제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그럼 앞으로 이제 이란 재건, 중동 재건 관련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뭐가 붙은 거예요? 그렇죠. 건설 종목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철강음이 붙죠. 오늘 철강 테마가 탔잖아요. 새로운 테마 쪽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전쟁 비협조국에 미군 철수할 것이다. 뭐 이런 소식으로 대해서 방산주 애들이 오늘 좀 수급이 돌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 하나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이 난린데 어쨌든 트럼프 해봐야 이제 3, 4년 뒤에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다음 대통령이 하겠죠. 한번 물은 거 다시 할 가능성이 희망하잖아요. 우리도 보세요. 그게 북한 애들이 지금 개성공단에서 폭파시켰잖아요. 그죠? 5.16 합의도 막 폐기되게 버리고요. 그럼 그걸 다시 가는데 허가가 받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게 액션을 취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개심죄가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다 누굴까요? 그렇죠. 동북아 중심에 중국, 일본, 대만,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에 관련해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못 갖고 왔던 유럽 국가, 나토 국가거든요. 그쪽에 관련해서 통행을 받아서 이란과 짝짝꿍 해가지고 중동의 재건을 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거를 합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거든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 해서 무조건 봐야 될 애가 대형 건설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뭘 봐야 된다? 어쨌든 송유관 파이프가 결국에는 중동이나 이란 쪽도 결국 송유관이나 파이프 자체가 기반시설에 다 파괴됐기 때문에
SOC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반적으로 되는 게 파이프 테마. 석유나 석유관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또 한 번 얘기 드리면, 걸프 국가들이죠. 중동 국가들이 다시 또 호르무즈 해협을 또 봉쇄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하고 또 싸우다 보면 또 봉쇄해버리고, 또 봉쇄해버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이제 원유나 이런 것들을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석유관을 호르무즈 해협 말고 홍해 쪽이나 다른 쪽으로 지금 우회해서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이다라고 제가 그저께 뉴스를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꼭 테마 타기 전에 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넥스틸도 돌았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해드렸잖아요. 넥스틸. 결국 넥스틸도 급등하다. 이런 것들을 잘 요리조리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해서 저는 이번 주 11월 날 되면 이제 대충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제 생각이 좀 맞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뭐 GS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내일 떨어지면 한번 또 저점 잡을 수는 있겠죠. GS건설이나 그 다음에 DLNC나 이런 애들도 계속 들어가시면 돼요. 보유자 병력이니까 뭐 삼성 A&A나 대우건설 같은 것도 오늘 또 돌았죠. 그러니까 어쨌든 홀딩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형 건설들이 들어오면서 재건 테마. 그러니까 내일 같은 날 히림 같은 거 있잖아요. 히림. 이런 것들 또 봐야 돼요. 바닥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실력 있는 사람과 같이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MTN이나 이런 데 보시면 지금 이벤트 진행하거든요. 이제 이벤트 진행하는데 아마 내일은 안 할 거예요. MTNW 검색하시면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MTNW 검색하시면 이런 창이 열립니다. 창이 열리고 오른쪽 밑에 조금 내려보시면 고고스탁 민경주의라고 있습니다. 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벤트 잘 활용하시면 좋은 혜택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매매했던 거. S&T 에너지 홀딩 중이죠. 오늘 59,400원 이상에서 팔아야 됐거든요. 59,400원 이상. S&T 에너지. 이거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오늘 59,600원이에요. 똑같아. 59,600원 찍기 전에 문자 보내줘요. 얼마에 팔아야 된다고. 미리미리 보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리미리 다 대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미리 문자 보내줘요. 이렇게. 히림. 9시 7분에 보내놨습니다. 히림. 9시 7분. 하루 종일 들고 있어도 결국 보세요. 13% 수익권이 홀딩이 되잖아요. 하루 종일. 9시 7분인데 고가가 9시 42분에 찍었습니다. 미리미리 보내줘요. 9시 7분인데 고가가 42분이 나니까요. 20, 30분 동안 팔 수 있잖아요. 못 판 거는? 안 판 거는? 본인이 안 판 거죠. 안 팔아도 된다 그랬어요. 오늘 종가 양보로 끝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도 보면 히림. 그 다음에 보시면 화성밸브. 오늘 잔량매도 치고 나왔죠. 21% 수익이에요. 제일 싸게 사서 제일 비싸게 팔았어요. 1,700원에. 고가가 1,980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갑자기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어제 이런 것들 설명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내일 무조건 사야 된다 했어요. 이런 거. 무조건 내일 사야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무조건 사는 거예요. 어제 설명 들은 사람들. 그래서 21%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저희는 딱 세 종목, 네 종목 딱 공략해서 크게 먹고 나왔습니다. 주가가 이래도. 이렇게 해서 가입 안 하실 거예요.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의 통신 있는 거 잘 안 합니다. 해서 내일도 종목들 잡아드릴 테니까 제발 좀 관심 있게 잘 보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첫 번째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첫 번째는 역시나 지금 제가 낮에도 설명했지만 철강 관련 종목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철강, 파이프, 철강. 이건 어쨌든 같은 섹터라서 건설, 재건이 들어오면 당연히 철강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로 제가 어제 어떤 분이 현대제철을 사도 되냐 물어보길래 비중 실어도 되냐 물어보길래 된다 그랬거든요. 저는 찬성이다. 비중 실어도 된다. 현대제철이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현대제철이 철강 관련 종목이면서 동시에 살만금 관련해서 현대차가 투자한다는 소식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살만금을 우리가 모해줄 추천했잖아요. 근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장주에 급등했지만 안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가 철강 관련 종목도 금강철강 중심으로 부국철강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정리를 싹 다 잘해놔야 돼요. 하이스텔 이런 애들 다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거래 수반에서 들어오잖아요. 전부 다 투자를 돌리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강철강 같은 애들은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저희가 한 2, 3년 만에 다시 보는 애인데 어제도 이게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리면서 공략을 해봐야 되겠죠. 꽤 오랜 동안 시간이 수급이 없었죠. 2, 3년 동안에. 이 종목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뭘로? 이란 재건으로. 그러면 이란 재건이라는 게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죠. 왜? 트럼프로 짝짝꿍 맞아서 한다니까요. 그럼 이런 애들은 내일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상단부에서 대량거래고 내일도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아무래도 좀 둘 중에 하나겠죠. 기관 애들이 좋아하는 섹터 위주로만 계속 가거나 아니면 전체로 떨어뜨리거나. 근데 내일도 금요일이고 유가 한번 봐야 되고 미국 시장 봐야 되고 속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1일 날에 회담을 할 거고 회담을 하는데 박차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재건 테마들이.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보면 뭐 탈 플러스 테마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하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재건 테마로 갔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계속 들고 가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좀 떨어지면 한 5,500원대 공략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철강주들 잘 묶어 놓으셔야 돼요. 철강주들. 꼭 묶어 놓으시고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5G 우리가 통신 테마 결국에는 광전자 만원까지 온다 했잖아요. 광전 또 상가 갔거든요. 만원? 만원 왔잖아요. 이게 급등주예요. 이런 걸 먹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동양철강 보세요. 바닥권에서 대량거래죠. 이 너무나 잘하는 회사잖아요. 예전에 대한거래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여기 240만 딱 안착 때리고 2천원만 CCL만 치고 넘어가면 이런 애들은 거래량이 한 1억 주 이상씩 터지는 애거든요. 이렇게 터져가지고 뭐 송리한테만 타면 이거 급등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예전에 다 했던 애들인데.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대북. 나중에 대북으로 관련해가지고 북한, 러시아, 송루강 관련해서 이게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에너지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닥권에 들어올 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 관련 종목과 이런 데도 꼭 한번 익혀서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로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장세가 이제 아직까지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것 같고, 휴전 나왔다 하지만,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제 무력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내일도 결국에는 철강주 중심으로 재건진을 봐야 되는데, 두 번째는 히림을 봐야 돼요. 재건, 히림. 그래서 히림도 내일 이것들 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생각보다 조금 충격이 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일반적으로 이제 내일 또 크게 치고 가게 되면 이제 그거 놔두고요.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5,700원대 한번 공략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이런 거 꼭 잡아가야 돼요. 놓치면 되게 후회할 것 같거든요. 떨어지면 다시 무조건 몰래 넘어가야 돼요. 이런 애들이 100% 세력성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잘만 보면 기본적으로 만원까지 올라오거든요. 예전에 김건희 관련해서 이런 애들 잘 공략을 하셔야 돼요. 바닥권에 있는 애들. 이제 240을 돌파하고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산중공업 수산 이름 바뀌었거든요. 수산 세보티스라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종목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 종목과 히림하고 둘 중에 하나 샀으면 꼭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란 재건 이슈 뉴스 나오게 되면 당연히 철강 그 다음에 대형 건설 끝까지 한번 묶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타로는 세 번째로 단타로는 뭐냐면 퍼스텍 봐야 되겠죠. 내일도 이거 퍼스텍도 우리가 요 앞전에서 우리가 공략해서 팔고 나왔는데 역시나 자주국방 관련해서 이슈 뉴스가 나온 거예요. 제가 한일단주나 이런 애들 한 번은 더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일 줄 몰랐어요. 오늘 정도. 결국에는 한일단주도 한 차례 더 남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결국에는 중동 전쟁에서 제일 수혜 종목이 받는 거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국산 관련했던 방산주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섹터들도 충분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퍼스텍 중심으로 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긴 하나 이 종목은 좀 다소 후발주의 역할을 하겠죠. 역시나 좀 한일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천공, 청무 이런 애들도 관련해서 소재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조금 이제 떨어지게 되면 뭐 3,000원대 초반에 보셔도 되긴 하나 역시나 뭐 이슈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당장에 급등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스텍 중심으로 해서 단타로 보시고 상가기포로 해서 단타로 보시고 이건 한 9,000원대 떨어지면 사고 그냥 넘어가서 상단부 대량거래 터지면 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애들도 지금 이제 뭐 이란과 뭐 파키스탄이 이제 중재하에서 이란과 미국이 사이가 좋아지면 또다시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고 내일 네 번째 관련된 종목으로는 일단 개인적으로 내일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내일 네 번째 종목으로는 전반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내일 이제 YT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닥권에 다시 한번 수급 도로는 잘 안 했는데 조금 242평선 안착을 해서 움직임 요소이 잘 나거든요. 이것도 지금 방송법 관련해서 방송 미디어 관련해서 예전에 YTN하고 IMBC를 우리가 잘 드셨단 말이지. 방송 3법 후속 조치 기대감으로 인한 시세로 장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하단부 대량거래를 수반했다는 거는 합리적으로 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내일 시세 좀 떨어지게 되면 시장 한번 체크해보고 한번 좀 떨어지게 되면 한 3,200원대 들어가셔도 무리 없지 않을까. 운 좋으면 이제 동양철근처럼 올라오는 거지. KBI 동양철근처럼. 뭐. 아침 바로 사야 돼. 망설일 게 없지. 그죠? 왜 망설여요? 하단부 대량거래인데. 거래량 갖고 왔잖아. 3천만 주. 가만히 있다가. 이게 바로 뭐다? 추자 전환 자리라고 제가 어제도 그렇게 설명해 줬잖아요. 추자 전환 자리다. 다시 들어오죠? 꼭 체크해 보도록 하고. 내일 혹시나도 5번째 종목으로는 뭘 드릴 거냐? 리센시 메디칼. 이걸로 드릴 건데, 리센스 메디칼. 이거 드릴 건데, 이제 신규 상장이에요. 웬만해서는 저는 신규 상장 좀 들어가진 않거든요. 이제 기준봉이 좀 나왔고, 이게 또 피부 미용기기 관련 종목입니다. 미용기기 관련 종목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섹터들이 좀 오래 쉬었던 화장품 섹터들이 조금 바닥권에 들어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APR. 똑같죠? APR. 미용기기 관련 애들 계속 올라가고요. 역시 화장품은 달바글로벌. 역시 바닥권에서 대량거래 수반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어닝 시장이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죠? 이제 노출이 좀 심한 계절이 다가오고 여름 계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에 따른 소비가 또 이제 많아질 수도 있다. 충분히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이제 수익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신에 이거는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손절 안 하면 하지 마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종목이 사다가 물릴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는데 이런 회사는 적정 가격인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단지 이제 기준봉을 찍었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장중에 내일 장이 좀 어수선하거든요. 그러면 장중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장중에 이렇게 주가로 이어지는 수급이기 때문에 장중에 이런 애들 잠시시간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손절 안 하실 거면 하시면 안 돼요. 저는 회원님들한테 여쭤보거든요. 손절은 안 하시면 하지 말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 제가 볼 때 한 21,500원 중심으로 들어가 보고 한 19,800원 깨지면 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목표가로 들어오면 한 25,000원 보고요. 25,000원까지 체크해보고 수익이 나머지 목표가는 28,000원까지 보는 거예요. 그쵸? 이런 기준만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점을 잘 2만원 초반에 맞춰놓고 있긴 한데 이게 2만원 깨지면 아무래도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오겠죠. 같은 생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차라리 뭐 GS건설 이런 것들 타점 잡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내일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이란과의 어떤 협상이라서 결국 중동재건 쪽으로 체크를 해보시는데 어쨌든 중동재건 쪽에 너무 또 물량을 밀어넣지 마시고요. 어쨌든 대형 건설 종목들은 보유자의 명령이니까 계속 홀딩하시고 이제 새롭게 들어왔던 철강, 그죠? 철강주, 그 다음에 파이프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밖에 재건 테마들 꼭 묶어서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또 금요일이죠. 한 주 잘 마무리했고 또 저희 방은 수익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손해 본 것도 있어요. 근데 수익 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상세하고 또 돈이 남아요. 그래야지 좀 뭐가 될까요? 다음 거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싸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지금 종가 언저리에 들어간 종목도 지금 2% 수익금 홀딩 중이거든요. 내일도 안 되면 한 3, 4% 먹고 나가면 되죠. 그죠? 헤비 정도 벌었다 생각하고 나가고 딴 거 하시면 돼요. 어쨌든 시장 중심은 11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방향이 윤곽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겠다면 이 트럼프한테 시간이 별로 없어요. 4월 28일까지 이제 전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 권한으로 4월 28일까지 2달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전쟁을. 그리고 한 30일 정도는 이제 철수시키는 시간이거든요. 그죠? 철수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월 28일날 전쟁했기 때문에 29일날 했기 때문에 2달간 4월 28일까지는 전쟁을 트럼프 명의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끝나고 나서 이제 뭐가 됩니까? 그죠? 미중과의 정상회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2주 정도 휴전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받아서 짝짝꿍 맞아서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 받고 그 통행료는 다 누가 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는 일석삼조라니까요. 나토 국가한테 받고 그 다음에 동북아 중심에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 그죠?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중국 이런 애들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전체적인 유가를 거의 다 그쪽에서 갖고 오거든요. 중동 유가를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동북아 중심에 따른 어떤 국가들, 대표적인 국가들, 요걸 통해서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어디다 쓰겠다. 미국 통제하에 이란 재건을 혹은 중동 재건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상생은 자기들이 내고 돈은 나토 국가나 우리나라나 동북아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내고 통행료를 이란이 받고 재건은 이렇게 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 줄 필요도 없고 이것 좀 협상하려 했는데 괘씸하고 돈은 이 친구가 내고 그런 어떤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머릿속에 구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협상의 내용이 11일 날에 어떻게 진전되는지 한번 보시면 아마 답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따뜻할 때 이제 들어올 때 사라고요. 제발 많이 올라간 거 사지 말고요. 이미 지금 그 광전자를 비롯해서 통신 테마들도 주포 종목들도 이제 내일 투매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진짜 조심하시고요.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따끈따끈한 쪽으로 옮겨 타시는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도 저희 방 정말 수익 축하합니다. 오늘 진짜 뭐 하나 제대로 드셨어도 20%는 그냥 먹거든요. 오늘 정도 이 힘든 장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